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오늘 사법부의 판단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이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친문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고 오늘 판결문의 이유에서조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이 된다고 기대하면 오산입니다. 오늘 판결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하려는 준비를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습니다. 여야의 반응부터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나하나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김건희 여사가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과거 권오수 전 회장이 90여 명의 계좌로 이른바 선수들과 함께 주가 조작을 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을 한 기간에 주식을 산 적이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가담했거나 혹은 공모한 게 아니냐, 이게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내가 투자한 적은 있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뭐 이렇게 대략 정리를 하고 좀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늘 1심 선고, 권오수 전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를 받았는데, 뭐 그럼에도 김건희 여사가 일단 공모 의혹에서 한 발 빠져나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얘기처럼 이런 허위 의혹이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원의 그 판결문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키워드가 그 법원이 실패한 시세 조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패한 시세 조정이라는 말을 썼고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지금 검찰이 이 구형을 몇 년을 했냐면 무려 8년을 했습니다. 예. 8년을 하고 이 시세 조정으로 부당이득금이 한 100억 원이 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실제 나온 판결을 보면 이제 집행유예 3년이 나왔고 벌금 3억 원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주장한 것보다 실제로 이 어떤 주가 조작이라는 요 큰 틀에서 이 큰 틀 자체가 한마디로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 거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계좌를 빌려줬다 이모 씨, 예. 이모 씨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했기 때문에 아예 그 면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 쉽게 얘기해서 면소 판결이라는 건 무죄라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심지어 쩐주, 이제 소위 쩐주라고 하죠. 이제 주가 조작에 돈을 댔다고 의심까지 가는 사람도 여기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예. 그러면은 이 내용을 다 종합해서 보면 김건희 여사 얘기처럼 김건희 여사가 그 이모 씨한테 단지 나도 이제 좀 투자 이익을 보고 싶어서 통장을 빌려주고 이게 수익이 안 나니까 그냥 여기서 발을 뺐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경우는 이런 투자 이익을 보고 이제 잠시 통장을 빌려줬다. 이런 경우를 어떤 이 주가 조작에 공모를 했다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이 공모자를 중요한 공모자 그리고 공범이거든요. 공범을 빼고는 실제 1심에서 이런 유죄 판결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뭐 명확하게 설명드리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이 주가 조작한 이 일당들한테 일종의 피해를 본 좀 피해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주 역할을 한 2명도 무죄가 나왔고, 물론 뭐 권오수 전 회장이 유죄를 받긴 했습니다만 면소 판결, 이것도 사실상 무죄라고 보기 때문에 네. 김진희 변호사께서는 이게 어쨌든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한 발 빠져나온 셈이 됐다, 이 얘기를 좀 하셨어요. 오늘 1심 선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도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주식했죠. 두 번째로 제 처가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 4개월 딱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과거 대선 기간 동안에 윤 대통령 발언을 잠시 듣고 왔고요. 일단 뭐 어느 정도는 김 여사가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거 아니냐. 뭐 그렇다는 판단도 있다면 대통령실은 오늘 이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주장,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주장이 깨졌다.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니까 이미 종결 사건을 다시 고발했고 정치 공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권도 고발했다. 그런데 무죄 판결에도 유감 표명 없었다. 주장이 깨졌다. 이 얘기를 오늘 대통령실이 내놨네요. 오늘 판결이 나기 전에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있으면 이건 핵폭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이름은 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판결문 자체. 왜냐? 일단 기소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현재 이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91명이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공범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들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이 91명 중에 한 명이었죠. 이제 그렇다 보니 지금 민주당은 그동안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고 매번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왜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에 대해서 뭐 확인이 됐다 등등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법원의 결정과 판결문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이 윤석열 대통령 결혼한 게 2012년입니다. 근데 그때 투자를 했던 게 2009년에서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것인데 그건 오늘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공소시효가 지나서 도과돼서 면소 판결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게 5단계로 이번에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3단계쯤에 그때 한번 거래한 흔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오늘 판결 전체로 보면 이 법원에서는 이 시세 조정 자체가 실패했고 투자 자체가 이 주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권은수 이 대표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권은수 전 회장에 그렇죠. 대해서요. 그렇다면 지금 이 판결 전체 내용을 보면 여전히 현재까지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혐의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을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공세를 퍼붓던 게 바로 최 의원인데요. 그때 당시 화면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그 공범들은 전부 다 구속 기소가 됐는데 한 분 지금 딱 남아 있는 분이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지금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관련된 계좌들은 다 봤을 것이고 그 계좌가 1차, 2차 작전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부 다 김건희 씨의 계좌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게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 의혹은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 때도 뭐 1년 반 이상 여러 수사를 집중했는데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여당의 반발이었고. 그렇죠. 그럼 이게 단순히 정치 공세냐? 물론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로서는 어느 정도 좀 한시름 놨다라고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을 여야가 다 주목해서 봤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야당에서는 이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혐의가 판결문에 나온다든가 그 정황상 증거가 나온다면 아마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계속 공언해온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 밀어붙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나온 그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집행유예 판결일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했다고 하는 2010년에 1단계, 초기 단계의 주가 조작 그 기간 동안은 이미 면소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이름이 지금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91명의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소환 한번 하지 않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은 걸로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투자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러저러한 공세를 통해서 마치 거대한 주가 조작 음모의 공범자로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세를 계속 벌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최강욱 의원 나온 것처럼 그때 시기적으로도 조국 사태하고 윤미향 그 의원 이 윤미향 의원 재판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그분에 대한 물타기를 한다는 정치 공세 성격으로 김건희 여사를 재고발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1심 판결에서 그런 내용 정도가 이미 혐의가 없거나 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소환할 수 있는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에서 입장낸 것처럼 프레임이 많이 깨졌다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최근 들어가지고 이상민 장관 탄핵과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 탄핵 특검 이야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1심 판결의 혐의 정도 그다음에 나와 있는 판결문의 정황상 증거 가지고 과연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무리한 정치적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심 선고 직후에 오늘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에게도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오늘 1심 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세 조정 혐의 자체는 인정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여사는 되지 않았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발 정도는 좀 물러선 셈이 됐다, 김건희 여사가. 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왜 100%라고 표현을 안 한 이유도 여기부터 있을 거예요. 오늘 법적으로 이후 범죄에 대해서 포괄일죄 일부를 인정했다. 라는 뭐 얘기가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100% 빠져나온 건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이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의혹은 무혐의 처분이 난 게 아니라 아직도 검찰의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앵커님이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나온 판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김건희 여사가 공소 제기된 피고인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판결문을 두고도 정치 진영에 따라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에서는 좀 두 가지 포인트가 핵심인데요. 예. 지금 저 CG도 나와 있지만 공소시효 관련입니다. 2010년 10월 21일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는 취지입니다. 포괄일죄라는 걸 조금 더 쉽게 풀어주면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범죄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예. 그 여러 개가 하나로 포괄해서 일죄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최근에 벌어진 범죄를 마지막으로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크겠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 그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다 풀리지 않은 것은 아니냐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대통령실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이제 이 부분인데요. 예. 이 부분을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전주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야당에서는 그렇다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전주로서 이런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것을 반대로 인정하시는 것이냐라는 또 반대로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는 근데 근본적으로 이걸 수사기관에서 빨리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정치권에서 논쟁이 나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소환 조사를 하든 서면 조사를 하든 조사를 하면 될 것이고 예. 아니고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제 불기소 처리나 무혐의 처리를 하면 될 것인데 결론을 내지 않고 지금 계속 사건을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논쟁거리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일단 검찰은 수사 중이라고 했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1심 권오수 전 회장 1심 선고는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이 아닙니다. 아직 뭐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야당의 지금까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오늘 1심 선고를 두고 해석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뭐 아까 장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1심 선고의 판결문 하나를 갖고도 지금 정치권이 저렇게 각기 다른 180도 다른 해석을 내오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상민 장관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지금 헌법재판소 판단만 이제 앞으로 기다릴 테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1심 선고가 조금은 좀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하게 나온 부분이 있더라도 특검은 야당이 좀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뭐 반응이 다들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뭐 좀 판결 자체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게 나왔지만 무조건 간다라고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이 SNS에다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무조건 저는 아마 시도할 걸로 봅니다.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을 타게 되면 180석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이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타게 되면 예. 나중에 6개월 뒤에 이제 표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아마 이 탄핵이나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저는 결국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보면 지난 이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지금 검수완박 2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했고, 예. 그다음 김건희가 특검을 하고, 또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민 장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만 끝이 아니다. 뭐 그렇죠. 이런 발언을 그렇다면 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아마 한동훈, 뭐 원희룡, 뭐 이런 등등 장관에 대한 아마 탄핵 소추안도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거기다가 최근에 민주당이 내부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최근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혐의를 두고 이걸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직 대통령이 형사소추가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고발 조치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명분을 쌓겠다는 겁니다. 그 명분은 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무조건 일단 이 전체적으로 이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쟁점을 더 크게 키워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흔드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저는 민주당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에 뭔가 나오든지 간에 저는 민주당 강경파들이 지금 현재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쪽으로 아마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법적인 부분 혹은 뭐 판결문 이런 팩트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상민 장관 탄핵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 이게 바로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교두보를 좀 마련하기 그렇죠. 위해서다. 하나 단계를 지금 밟아 나가는 것이고 그 당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 탄핵 자체가 이게 무리다라는 게 다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형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이 양쪽의 어떤 갈등 자체를 높여서 뭔가 이게 투쟁의 동력으로 삼겠다. 저는 그런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